2025년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해놓고 뭔 똥폼이냐 할 수도 있겠는데, 마치고 이 자리에 딱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앉으면은 이렇게 스탠드하고 간접 조명 몇 개만 켜놓고 하루 일과도 정리하고 오전에 읽다 말았는 것도 다시 읽고, 또 아까 그거 아침에 신문 내용 중에서 내가 조금 서둘러서 지나가 버린 게 있었는데, 그건 자료로 또 괜찮은 건데 싶으면 이제 다시 꺼내서 보고, 잠깐 이거 예전에 한국경제신문 비타민에서 다뤘던 건데 싶으면 이제 그거 다시 꺼내보고, 뭐 이렇게 둔제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밤 시간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참 이 독서 생활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이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제 그거는 뭐 지났고, 있는 게 명상의 효과도 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당연히 되고, 늘 반성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하여튼 반성할 거리가 아직까지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저녁에는 마치고 우리 도장에 다니는 중학생, 수련생들, 참 이게 중학생이라는 표현이 뭐 또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한 인간을 학교의 등급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나 하는, 뭐 저도 수련생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 표현 가지고도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면서 어떠한 현상이나 사람을 규정하고 범주화할 때 편향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 제가 하는데, 어쨌든 부르기 쉽게 중학생이라고 저도 뭐 칭할게요. 사실 헬스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언어의 독점이거든요. 용어의 독점인데, 아무튼 뭐 중학생들만 따로 오늘 불러가지고, 지난주에는 6학년 아이들, 이번 주에는 중학생 아이들. 중학생은 이렇게 뭐 하나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은, 내가 만약에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나의 생각을, 우리 도장에 다니는 중학생들이 내 생각을 투영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지내고 싶다. 만약 두 가지라고 든다면 독서하고 운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족의 소중함,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청소년의 뇌 상태, 의식 상태는 이러이러하므로 너희들이 그걸,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와일드 후드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메타인지라고, 아이들이 뭐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그런 기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라 하고, 중2병 오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책임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특히나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은,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을 좀 심적으로 많이 챙겨봐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릴 때, 게다가 겨우 유치원 마치고 적응해가지고 이제 긴 시간을 보냈다 보니까,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굉장히 허전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아이들 겉으로 티는 안 내거든요. 용감한 척, 할 수 있는 척 이렇게 하지만은 생소한 그 교복을 입고 말이죠. 또 좀 우악스러운 아이들도 새롭게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그래요, 중학교 1학년들이. 그래서 제가 너희들 지금 초등학교 그립제 이렇게 하니까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또 도장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들도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커 올라오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편안함, 뭔가 안심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클래스도 다르고 도장에 오는 시간도 다 다르니까 이럴 때 한번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얼굴도 보고 다시 또 음식도 준비해서 제가 먹이고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뒷정리도 원래 스스로 하도록 시키는데 이런 날에는 제가 음식 준비하고 마무리까지 풀 서비스로 다 해줍니다. 해줘서 오늘 저녁 뭐 먹거리 좀 먹이고 보낸 다음에 저는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뭐 듣기에는 정말 유치하고 가소롭게 들리실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얼음 정수기를 오늘 오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곳 제가 이제 공부방에 있는 이 건물에 얼음 정수기를 설치를 했고 이곳에 있던 냉온 정수기 직수 방식 냉온 정수기는 이제 옆에 건물의 수련실에 옮겨놨습니다. 저 수련실에는 직수 방식의 상온만 나오는 정수기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좀 더워요. 그래서 그걸 또 보강해 가지고 옮겨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직까지 촌놈이라 가지고 커피 맛은 잘 모르는데 하루를 좀 화이팅 넘치게 보내기 위해서 종종 마십니다. 요즘 좀 많이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어느새 저도 얼주가가 되었습니다. 얼어 죽더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년 여름 하고 이렇게 보내오면서 냉장고에 얼음을 얼려 가지고 이제 꺼내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아마 얼음 정수기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주전부리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카페도 잘 안 가요. 보통 요즘 보면은 뭐 안 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한 번 가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또 카페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음 정수기 하나 정도는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넣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름 준비가 끝이에요. 태권도장은 그렇습니다. 에어컨 점검하고 방충망 좀 점검하고 정수기 물 시원하게 짱짱하게 잘 넣으면 여름 준비 끝입니다. 태권도장은 콘텐츠를 내실 있게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여름 수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땀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걸 이제 어린이 수련생들에게 설파를 해서 하고 또 우리 도장에 성인 클래스가 있는데 성인들에게는 어떠한 물건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정의 내림 또 가치의 인식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저는 지식을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최신 지식들 공급을 하면서 공감대를 얻고 리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 준비는 그게 끝입니다. 해놓고 나니까 든든하기도 한데 여름 준비는 그게 끝인데 얼음 정수기 들라왔다고 뭘 그렇게 또 감동스럽게 하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얼음 정수기 들어오기 한 이틀 전부터 예약하고 좀 설렜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우리 시골 집에 냉장고 들어올 때의 그 기억도 떠오르고요. TV 들어올 때 그 기억도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비록 농부였지만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TV 이렇게 문 열리는 거 그거 좀 놔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동네에서 먼저 구입을 하고 막 안테나 올라가가 지붕에서 형 됐나 야 됐나 더 돌릴까 막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이웃 주민들이 와가지고 TV를 같이 보기도 하고요. 125cc 오토바이 제일 먼저 사고 경운기 농작물, 특작물, 스타트 먼저 하고 이렇게 얼리 어답터였습니다. 가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갤로퍼 현대자동차 갤로퍼 먼저 샀고 멋있었습니다. 트랙터가 들어온 날 갑자기 저녁에 굉음이 울리면서 마당으로 불이 환하게 이제 저녁에 그 새 트랙터를 직접 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엄마가 마당에 있다가 아이고 이게 뭐고 하면서 한바탕 또 소란을 떨고 아버지 참 예. 엄마가 그때 아버지 보고 너가 아버지는 기계 귀신이다 기계 귀신. 그때 들판에 이제 트랙터는 빨간색들이 주로 있었으니까 들판에 막 큰 기계들은 다 우리 거였어. 예, 특작물 시작하시고 그 영향인지 저도 갤럭시 터치폰 방식으로 처음 나온 거 우리 경주에서 제가 1호로 계약자 1호로 예약을 해가지고 받아서 먼저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나 봅니다. 그 냉장고 들어오고 했던 그 기억, 제가 좋은 머리가 아닌데도 그런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제 기억력 보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자세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집에 냄새가 뭐가 났고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엄마가 깜짝 놀라죠. 근데 얼음 정수기를 제가 받으면서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런 시절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다시 또 생각나고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 사진은 한참 됐습니다. 한 10년 더 넘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집에서 농로로 형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는 아버지의 과수원이었습니다. 형이 토목공사 하고 그 평탄화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그 부지의 가치도 껑충 한층 더 올리고 공장 부지로 가보자 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아버지하고 단둘이 대화하는 게 참 아직까지도 좀 어색한데 그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얼음정수기 오늘 그래가지고 커피에다가 저는 이제 제 입맛에 맞는 커피는 자주 가진 않는데 한 번씩 가면 소디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커피가 뭐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아직 커피 맛 잘 몰라요. 뭐 떠물숭늉 먹던 그 촌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디야에 판매하는 그 분말 커피, 블랙 커피, 그거 좀 입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타고 얼음 타서 운전할 때도 마시고 뭐 중간중간에 마십니다. 그거 이외에는 한 달에 카페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군것질이라든지 이런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아까 그래서 얼음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를 누리는 것은 과거에 누군가의 수고로움 위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동시대에 누군가의 수고로움 덕분에 우리가 어떤 편리를 누리는 것이다. 뭐 아담 스미스의 푸주간주인, 빵집 주인 뭐 이런 이야기 있지만 이기적인 이타심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누군가의 다 수고로움으로 가치가 교환되면서 우리가 편리를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 다시 해봤고, 선배 세대들에 대한 존경심, 그 시대에 대한 존경심, 심지어 물건에 대한 존경심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존경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의 축적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보수의 정신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보수는 전통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게 잘못되었든 잘되었든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없앨 수는 없는 거죠. 뭐 청산이다, 뭐 적폐다. 김경수 경남도청 그 홍준표 전 지사가 부채 탕감 기념식수 해놨는 거 뽑아내버리고 그 아주 그 화적대 같은 짓거리를 하잖아요.
도올 김용옥 이승만을 무덤에서 캐내야 된다라고 이야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만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대만은 일본 식민지기를 일본 통치기라고 칭합니다. 너무 담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담백해요. 예. 우리 신라 고구려 백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고려 조선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일제 시대가 있었던 것뿐이죠. 예. 우리 할배는 1920년생입니다. 외전기라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담백한 표현입니까? 그 앞전은 이조라고 했습니다. 이조 조선. 예, 이시조선이에요. 이시조선. 독재 국가였죠. 어쨌든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아주 단박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인간은 편리가 더해질수록 아주 작은 불편과 결핍도 견디기 힘들어한다. 포실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인류의 문명은, 기술은 계속 전진을 해왔고 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얼음 정수기에서 얼음 빼내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고, 감사하다. 그리고 존경하자. 우리가 건강한 역사관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건강한 역사관은 후세로 이어집니다. 물질적인 재산만 그 값어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문화도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성세대가 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것은 애국심이라면 또 애국심입니다. 한 국가의 존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존중심, 존중심을 넘어서 존경심을 갖는 것들을 발견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음 정수기를 통해 가지고 느꼈습니다. 예, 우리네 선배 세대들을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까지는 해드리고, 최근에 그냥 쉬었음 청년 인구 통계가 50만 명이다. 경주 인구 2배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들에게 공정 그리고 경쟁,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청년들도 지금 조금은 안 좋은 시그널이 있는 게, 기성세대에 비해서 좌절감을 느낀다. 어떤 재산의 축적이라든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좌절감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곤란하고, 또한 보니까 주식하고 뭐 합니까? 그거 또 뭐죠? 저는 그런 쪽을 잘 몰라가지고 주식하고 뭐 이런 쪽에는 또 막 하더라고요. 뭡니까 그게? 땀의 가치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어떨까? 저는 우리 도장의 어린 수련생들에게 여름만 되면 강조하는 게 땀의 소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자체 지방 토호들이 헤쳐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땀의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행동들이거든요. 귀족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이 그 작태들, 가족 기업화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그 귀족 노조들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감을 안기고 있는지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알란가 모르겠어요. 또한 국회의원들, 해로울 해자입니다. 청년들이 세상을 저주를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벌써부터. 청년은 명랑하고 진취적이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는 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세상을 계속 벌써부터 염세적으로 느끼게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우리 다 기성세대의 잘못이에요.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청년들도 좀 선풍이 일어나도록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장의 수련생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요즘은 보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주 엄했어요. 가정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할배 할매들이 거의 뭐 아이들 망쳐놓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할배 패러독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나 봐요. 그 사랑 아니거든요. 훗날 그게 아이를 망쳐놓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땀을 흘려가지고 예를 들어 태권도장에서 땀을 흠뻑 흘리고 집에 딱 내리면은 와 우리 철수 건강하게 땀 흘리고 왔구나. 찌꺼기 다 빠져나갔겠네. 자 가자. 이 할미가 시원한 물 한 잔 줄게. 가자. 아니면 편의점 갈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 땀 봐라. 아 잡겠대. 야 잡겠어. 응? 아이고 이렇게 버리면은 아이는 땀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아이들 학부모들은 저보다 나이 대부분 어려요. 저희 제자가 지금 부모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참 설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다르게 학습을 하니까 그런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세요. 어쨌든 아이 잘 돼 보자고 우리가 키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좀 설득을 합니다. 그럼 장문의 메시지도 한 번씩 단체로 보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예, 뭐 오늘 얼음정수기 들여다 놓으면서 이런저런 아직 철딱선이 없는 이 아저씨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문에 광고 삽지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솔 도시락. 한솔 도시락. 근데 여기에 보니까 돈가스 막내 도련님이라고 하는 신상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련님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돈가스 막내 도련님, 제육 돈가스 막내 도련님, 뭐 칠리 찹쌀 탕수육 막내 도련님, 도련님이라고 하는 글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찢어진다. 대한민국 잘못했다가는 찢어진다. 오늘 사실은 그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얼음정수기 들여다 놓은 감회를 한번 메시지로 남겨놔 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아주 알차게 재미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